지난 영상에 이어 1857년부터 1924년까지 살았던 폴란드 출신의 영국 작가 조지프 콘레드의 단편소설 진보의 전초기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가 콘레드가 살던 19세기에는 선장들이 무역을 담당했던 시기여서 그런지 선장이었던 작가 자신의 경험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설 속에는 시에라리온 출신의 사내 마콜라가 등장합니다. 내가 1987년 3등 항해사로서 첫 배를 탔을 때 들렀던 첫 번째 나라가 세네갈이었고 두 번째 나라가 세네갈 아래에 위치한 시에라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이 소설에 갑작스러운 정감을 느낍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강변에 있는 교역소와 유럽 사이를 정어리 깡통을 닮은 증기선이 6개월에 한 번씩 왕래합니다. 작가는 이 교역소를 진보의 전초기지라고 부릅니다. 마콜라는 백인들의 지휘를 받아 교역소의 창고를 관리하며 회계일을 보고 있고 그 외에 10명의 흑인 일꾼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교역소의 첫 번째 소장이었던 백인이 열병으로 죽은 후 두 번째 소장으로 임명된 케에르와 부소장인 카틀리에가 파견되어 왔을 때 교역소는 잘 운영되고 있었고 마콜라도 이전과 다름없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과묵하고 속내를 알 수 없는 마콜라는 두 백인 상관을 경멸했다. 이 백인들은 정말 보잘것없고 무능했는데 이들의 존재는 고도로 조직된 문명화된 군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용기, 침착, 자신감, 감정과 원칙들, 모든 중대한 생각들과 하찮은 생각들은 개인 본인이 아니라 군중에서 비롯되는데, 즉 제도와 도덕에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경찰과 여론의 힘을 맹목적으로 믿는 군중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야망과 접촉할 때, 원시 자연과 원시 인간과 접촉할 때 심각한 문제가 개인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생겨나게 된다. 동료 집단에서 홀로 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으며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친숙함도 부정될 뿐만 아니라 낯선 것의 위협이 새삼스러우며 더더욱 모호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혐오스러운 것들에 대한 암시까지, 생각만 해도 불쾌해서 아둔하든 현명하든 모든 문명인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의 정신을 몹시도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한 암시까지 더해지는 상황인 것이다. 두 사람은 오랜 감옥 생활을 한 까닭에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종신범과도 같았다. 독립된 자유를 해본 적이 없고 따라서 할 능력도 잃어버린 두 사람은 자신들의 정신으로 뭘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이다. 이처럼 200년 전 무능했던 백인들의 모습을 요즘에 와서도 나는 내 주위에서 자주 봅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또는 온실 속 화초처럼 부모의 손아귀에 갇혀있는 다 성장한 자녀들을 자주 봅니다.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독립된 자유를 해본 적이 없고 할 능력도 잃어버린 2030들을 자주 봅니다. 흑인 무역상들이 상하를 가지고 오면 마콜라가 흥정하고 두 백인들은 흑인들 흉이나 봅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케에르는 의자에 앉아 흥정을 지켜볼 뿐이었다. 둥글고 파란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던 그가 카를리에게 외쳤다. 여기 좀 보게. 저기 저 녀석 좀 봐. 그리고 왼쪽에 저 녀석도. 저런 얼굴을 본 적이라도 있는가? 아, 저 우스꽝스러운 짐승 같은 놈. 괜찮은 짐승들이지요. 상아라도 가져왔나? 여보게 마콜라, 저것들에게 창고에 쓰레기를 던져주게. 창고에는 넝마보다 상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낫지. 강 한복판의 모래톱에서는 하마와 악어들이 나란히 햇볕을 쬐고 있었다. 교역소의 하찮은 개간지를 둘러싼 거대한 숲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환상과도 같은 생명의 숙명적인 뒤얽힘을 숨기면서 고요하고 광대한 세상이 토해내는 운명 같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빨리 시간이 지나 증기선이 방문하는 날이 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고향에서 온 오래된 신문을 읽습니다. 신문은 우리의 식민주의적 팽창이라는 이름을 붙인 주제에 대해 과장된 언어로 논했다. 문명의 권리와 의무, 개화 사업의 신성함에 대해 신문은 많은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지구의 어두운 구석에 빛과 믿음과 교역을 가져다주는 자들의 훌륭함을 칭송했다. 카를리에와 케에르는 그것을 읽고 의아해하다가 이윽고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교역소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추장은 백인들 모두가 똑같이 생겼고 서로 형제이며 불멸의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가 잘 알고 지내던 첫 백인 소장의 죽음도 이러한 믿음을 흔들어 놓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캐물어봤자 소용없는 어떤 신비한 목적을 위해 그 낯선 백인이 죽은 채 하는 바람에 묻히게 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대목에서 나는 작가 콘레드가 예수를 암시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불멸의 존재인 예수가 어떤 신비한 목적을 위해 죽은 채 하고 무덤에 묻히게 된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하고, 예수가 죽지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신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타당합니다. 생로병사를 초월한 신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인간들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고통을 제멋대로 상상하며 가슴 아파하고 눈물 짓습니다. 한편 이전의 백인과 똑같이 새로운 백인들도 추장을 짐승 취급하지만, 추장은 이전의 백인에게 했듯이 새로운 백인들에게도 음식을 날라다 주며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 식으로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총을 맨 낯선 흑인 교역상들이 방문합니다. 그들은 노예 무역상들이지만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인들은 마콜라에게 흥정을 위임합니다. 그날 밤 이웃 마을에서 밤새도록 요란한 북소리와 외침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웃 마을 몇 개가 불타고 사람이 죽습니다. 추장과 마을 사람들은 백인들이 악령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부족은 백인들을 멀리하고 희망을 잃지 않기로 했다. 주위의 야생의 감도는 거대한 정적 속에서 절망과 야만이 그들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그들을 부드럽게 잡아당겼고, 그들을 지켜보았으며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친숙하고 혐오스러운 수작을 부리며 그들을 에워쌌다. 마콜라가 흑인 무역상들과 거래를 했는데 물물 교환이 아니라 상하와 일꾼들을 교환함으로써 백인들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저는 소장님과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요. 마콜라가 동요하지 않고 말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십니까요? 마콜라가 당당하게 말했다. 마치 광대한 거리 저편의 상대방을 보려고 길을 쓰듯 그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이웃 부족들이 교역소와 거리를 두자 식량이 부족해졌으며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되어도 증기선이 오지 않아 백인들은 초조해하다가 서로를 불신하고 적의를 품습니다. 어느 날 두 백인은 서로를 죽일 듯이 심하게 다툽니다. 만약 내가 지금 저 짐승 같은 군인 놈에게 굴복한다면 이놈은 이 끔찍한 짓을 내일 또다시, 그 다음날도 매일매일 벌일 거고, 또 다른 억지를 부려 나를 짓밟고 괴롭히고 결국엔 자신의 노예로 삼을 것이다. 이 문장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에게 반항하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았던 인간들과 독재에 반항했던 깨어있는 시민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난 짐승 같은 검찰 독재 권력에 굴복한다면 이놈은 끔찍한 짓을 매일매일 벌일 것이고 온갖 억지를 부려 나를 짓밟고 괴롭히고 결국엔 자신의 노예로 삼을 것입니다. 잠시 후 케르가 까를리에게 총을 쏘아 죽이지만
곧이어 그가 무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짙은 안개를 뚫고 증기선이 도착하는데 케르가 자살함으로써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콘레드의 소설 어둠의 심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소설에서도 작가는 백인들의 오만방자한 인종차별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말과 감정은 서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븐 킹의 소설 고도에서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캐리씨, 그녀가 말했다.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이어서 그녀는 뵈니까 너무 지겹네요 라고 말하는 듯한 예의 그 미소를 보냈다. 여자가 너무 반갑다고 말하지만 남자의 감정은 너무 지겹네요 라고 받아들이듯이 말과 감정이 서로 다른 상황을 콘레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을 믿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과 그의 동료가 낼 수 있는 특정한 소리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감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분노하거나 열정적으로 말을 하고 억압, 잔인함, 범죄, 헌신, 자기희생, 미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말을 넘어서 실제하는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 작가 콘레드는 실제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